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오프더 야구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2024년에 시작한 저희 오프더 야구가 올해로 이제 3년째를 맞이했고, 우리 이순철 해설위원 덕분에 저희 오프더 야구가 이렇게 오래오래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게 제 때문이에요? 이순철 해설위원의 아니, 근데- 막강한 존재감 덕분에 여기 아무리 오키나와라고 막 이게 텐션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엄청 오키나와에 왔습니다. 오키나와에 와서 저희가 우리 국가대표팀 포함해서 KBO 리그 팀들의 지금 전지훈련 취재도 하고 있고, 올해 2026년 우리 한국 야구에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당장 이제 3월에 다음 주부터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진행이 되고, 지금 아마 업로드 되는 시점에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하여튼 선전을 다짐하면서 제가 3년 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샀던 유니폼 입고 왔습니다. 대표팀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2라운드 가겠죠. 잘 되어 있으면 이순철 위원은 마이애미에 가 계실 거고, 캠프 기간 동안 지금 최고의 화제 중에 하나가 노시환 선수의 단연 계약이 발표가 됐잖아요. 야, 이런 계약 조건은 진짜 생전 처음 보는. 그렇죠. 네, 네. 11년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거죠. 11년 총액 307억 원에 정말 초대형 규모의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시안 선수가 그러니까 양면이 있겠죠. 네네. 노시안 선수가 앞으로 11년 동안 계약을 하고 또 미국 진출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1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좋은 조건을 받고 또 하나의 것을 위해서 본인의 야구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잡생각 없이 야구만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네. 반면에 이제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노시안 선수 스스로 절제를 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 계약이 어떤 그 난제가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FA 앞두고 상당한 집중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는데 11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것 없이 혼자서 자기와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떻게 노시안 선수가 극복해 가느냐,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아요. 본인이 야구를 이제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는 장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이 정도 금액이면은 거의 최정우 선수 이상의 꾸준한 활약을 그렇죠. 공수해서. 그러니까 아직 나이도 젊고 네. 그렇기 때문에 11년간 계약을 하면서 하나의 것가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죠. 손혁 단장이 뭐 강백호 선수 영입권도 그렇고, 네. 또 지난번에 류현진 선수 컴백할 때도 그렇고, 계약을 하는 느낌이 약간 좀 KBO 리그에 유례 없는 성과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메이저리그 스타일의 그렇죠. 계약이잖아요. 앞으로 야구 선수들에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도 강백호 선수나 노시안 선수가 20대 중후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그렇게 도전해볼 만한 거죠. 승부를 걸었는데 이제 그 결과는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놓고 보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혁 단장이 과감한 결단 그것을 한 거죠. 네. 뭐 하나이글스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페라자 선수 보셨습니까? 네. 만나셨습니까? 네. 반가워하던가요? 안 잊어버렸던데요? 진짜요? 네. 당신 나 아느냐 이랬더니 뭐 언제 어느 팀하고 경기를 하기 전에 같이 인터뷰했다 이렇게까지 하죠. 오, 그게 진짜요? LG였거든요. 오. 그러다 또 그만 아냐고 그랬더니 알아보더라고요. 오. 이준혁 캐스터처럼 평범하게 안 생겼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나눴던 대화가 페라자 선수한테도 되게 좀 인상 깊었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인의 어떤 타격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뭐 다른 해설자도 물어봤겠지만. 네. 근데 아마 또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지? 좀 이렇게 그래서 인상을 남기고 있었던 거나 생각이 들어요. 야구 선수 하면 자기보다 다 크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저 페라자 선수 나하고 비슷하잖아요. 키가. 네네네. 그러니까. 어디 몸매 체형도 비슷하고. 아무튼 페라자 선수가 올해도 좀 잘해서 이순철 위원이 또 중계할 때 많이 예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강백호 선수와 같이 있으니까 둘이 몸매가 비슷하더라고요. 강백호 선수한테 야 백호야 너 페라자 선수 몸매가 비슷하니까 저도 인정하던데. 맞아요. 비슷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둘이 같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은. 둘이 같이 뛰는데 또 6경기 하는데 2번, 3번에 붙어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같은 선수가 나오는 느낌? 또 페라자 선수는 양타잖아요. 강백호 선수는 왼쪽이고
근데도 우투수가 나오면 왼쪽에 나오면 더더욱이나 비슷하게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올 시즌에 한번 중계 한번 봐봐요. 페베코라고 해야 되겠네요. 페베코. 그건 이제 마음대로 지으시고요. 예. 연습 경기를 보니까 권민기 선수라든지 박준영 선수 이런 선수들은 볼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투구를 하더라고요. 이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면 한승혁 선수가 빠진 자리를 이 젊은 선수들이 좀 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하나이글스에 그 유망주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볼 빠르고 타자들이 좀 이게 타이밍 같이 까다롭게 하는 그런 유형의 투수들, 박주영 선수, 권민기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래서 저 선수들은 이대로만 성장을 하면 상당히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왔을 때는 그걸 내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는데 연습 경기를 하는 두 경기를 보면서 저 선수들은 아마 그래서 자꾸 지금 오키나와 와서 그 볼 빠른 선수들 자꾸 투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내심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투입을 해서 자꾸 경험을 쌓아서 자리를 잡아달라는 거거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들이 지금 몇 선수 보였어요. 하나는. 네. 기대를 해봐야 되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지켜봐야 되고 이 선수들이 그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그 관건이 남아 있는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 투수 쪽에서 볼 빠른 선수들이 불펜에 중심을 잡고 주전으로 들어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오재훈 선수가 중견수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만약 오재훈 선수는 새로운 이 신인 선수가 나와서 딱 주전 선수가 된다고 한다면 모든 애로사항이 해결이 되겠지만 만약 그게 안 되면 또다시 막 1번 타자를 고민을 해야 되고 에아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한지훈 선수라고 포수하다가 네. 입수가 걸려서 일루를 하다가 지금 이제 타격이 워낙 좋으니까 자익수에 가 있는데 치는 건 잘 치더라고. 그런데 아무래도 예아라는 게 그게 경험이 필요하고 또 빠른 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오재훈 선수는 일단 수비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이글스의 주전 선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봐요. 네. 다음으로 이제 삼성 라이온즈인데 삼성 라이온즈도 네. 오키나와 와서 네. 뭐 최영훈 선수랑도 만나셨고 네, 네, 네. 선수들 많이 인터뷰하셨던데 네. 어떻습니까? 올해 이제 우승을 목표로 또 달려가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전력은 네. 이제 충분히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강민호 선수는 최영우 선수를 더 의지하는 것 같고 네. 최고참인데다가 자기보다 더 고참이 와가지고 그런데 경험도 많고 좋은 타격을 하는 선수고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어떤 그 의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강민호 선수가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최영우 선수는 오히려 왜 제가 여가 있죠? 저는 이게 이렇게 반문을 하던데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직까지는 좀 얼떨떨한. 왜 제가 여가 네. 있죠? 근데 난 모른다고 그랬죠. 네. 라팍에서 첫 타석에 좀 울컥할 것 같다. 삼진 먹을지도 모른다. 그건 최영우 선수가 미리 자락을 깐 거고요. 삼진을 당했을 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적한 선수가 첫 타석에 삼진 먹겠다고는 예고를 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락을 깐 거라니까요. 네, 역시 베테랑이에요. 네. 누가요? 최영우 선수가 노련한 거죠. 아니 10년 만에 대구로 돌아와서 네. 라이온즈 유니폼 입고 첫 타석인데 삼진을 당하겠다? 네. 당한다? 안 되죠. 홈런 쳐야죠. 그거 안 되죠. 네. 그거는. 홈런 쳐야죠. 그거는 최영우 선수가 하는 이야기일 거고요. 네. 그래 놓고 이제 관심도를 좀 떨어뜨려 놓고 더 좋은 결과를 극적으로 홈런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고 싶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얼마나 지금 그 라이온즈 팬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첫 타석부터 김세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첫 타석부터 딱 찬스가 걸려야 되고 최영우 선수. 최영 선수가 자락을 깐 거예요. 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이온즈 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최영우 선수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럽겠죠. 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나이 먹고 삼성의 전성기 때 뛰다가 기아 가서 뛰다가 다시 와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너무 크잖아요. 최영우 선수에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낮게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좀 치고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이 같으니까요. 아마 최영우 선수 실력으로 보면 첫 타석부터
정반대의 결과를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삼진당하겠다는 그냥 밑밥이다. 네. 최영우 선수. 결국은 이제 최영우 선수가 오니까 공격력에 초점이 맞춰져 갖고 있는데 네, 결국 삼성이 우승을 하려면 투수진이 얼마나 보강이 돼서 확실한 불펜 카드를 가지고 경기를 시즌을 운영해 가느냐에 따라서 코리안 시리즈를 가서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야수진은 젊은 선수들과 이 경험 많은 선수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뭐 어느 팀이 내놔도 LG가 야수가 가장 경기를 잘 풀어가고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선수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야수들은 이제 투수 쪽에서 아무래도 불펜에 볼 빠른 선수 또 마무리가 아직까지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 내에서 그걸 알고 있어요. 박진만 감독도 시작해서 다 코칭 스태프, 심지어 강민호, 최영우 이런 선수들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 키는 뭐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것도 뭐 최원태 선수부터 시작해서 불펜 마무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선발은 최원태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팀 내부에서 모든 선수단 구성원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겠지만 하여튼 투수만 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꿈꾸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LG 얘기를 또 안 할 수 네, 네, 없습니다. 네. LG 트윈스가 이제 올해 또 챔피언 수성을 할 수 있을지가 또 상당히 관심사인데 지금 네. 뭐 전력으로 봐서는 사실 LG 그렇죠. 가능성이 가장 예. 크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대표팀에 7명이 와 있거든요. 네. 그 정도면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7명 대표팀에 승선하지 않은 그 남아있는 LG 트윈스에 지금 있는 선수들도 대표팀에 버금가는 시력을 가지고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년에 코리안 시리즈 때 그 강력한 상대의 그 선발진들 투수진을 만나면서도 이 야수들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정말 좋다.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은 누가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터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 이거는 감독 코치들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은 가르쳐 주지만 야구 경기 흐름을 읽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대처해 가면서 풀어나가는 것은 그거는 감독 코치가 주입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거는 선수 본인 스스로 경험과 노력과 야구를 보면서 터득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LG 트윈스 선수들이 너무 잘하면서 그 강력한 투수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이 팀이 흐트러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항상 상위권에 갈 가능성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두 번의 우승을 또 하면서 네. 선수들의 자신감도 지금 바짝 올라와 있고 염경엽 네, 네. 감독도 사실 팬분들은 이제 대표팀에 너무 많이 가서 네, 이 네. 시즌 준비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들도 네, 하실 네, 텐데 네, 네. 감독의 자신감은 또 엄청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 안에 있으면서 선수단 구성원을 보고 또 시즌을 치르면서 작년 시즌 치르고 또 코리안 시즌을 치르면서 사실은 코리안 시즌을 하기 전까지는 내심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야구는 투수 노름에 단기전에는 투수력이 좋으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LG 선수들이. 네. 그러니까 감독도 그거를 잘 조율해서 하는 거지만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그걸 다 풀어내서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팀에 가장 많은 선수가 차출된 팀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에 2라운드까지 가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게 리그전을 하다가 단기전으로 그냥 토너멘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만 아니라고 한다면 체력적인 소모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투수들이 WBC가 투구수가 한정돼 있어서 여러 번 나가야 돼서 만약에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아무래도 투수들은 조금 체력적인 소모가 대두가 되겠죠.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65구 1라운드 65구 해서 막 65구를 다 채우면 한 3일 쉬고 막 이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수들은 조금 더 각 팀의 투수들 다 있는데 물론 LG가 투수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소모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오키나와에 와서 이제 네. 연습 경기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 오늘 이제 국가대표팀이랑도 경기를 했고 네. 오늘 연습 경기에서 그 새로운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 선수죠. 예, 네. 홈런을 치더라고요, 고영표 네. 선수한테. 네. 파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네. 여기 또 데일 선수 유격수로 투입이 되는 데일 선수도
지금 기아는 사실 그런 전력상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올 시즌 어떨지 상당히 좀 기대도 되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승할 24년도 때. 이 우승할 때 전력이 누구나가 다 그대로 이어져 올 것이다,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중론이었잖아요. 저는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부상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아를 이야기하다 보면 참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럽냐? 지금 박찬호 선수도 나가버리고 최영호 선수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팀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 두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를 아시아 쿼터제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야수를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선발 투수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네. 아시아 쿼터제를 데려오면서 투수를 데려오지 않고 타자들을 2명을 데려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최용우와 박찬호 선수가 빠져나갔어도 야수들이 젊은 선수들, 유망한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범호 감독이 이 팀을 잘 꾸려서 잘 하다 보면 오히려 기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뭐 못 아니면 끼면, 뭐다. 그렇죠. 이게 흐트러진 전력 그대로 예상한 대로 가다 보면 그건 완전 쪽박이 되는 네. 거고, 만약에 이 젊은 야수들 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잘 만들어서 그 기대 이상으로 젊은 선수들이 잘하는 것을 독려하고 그걸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건 대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감독 코치들의 지도력이 있는 선수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올해는 좀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차 전지훈련지가 상당히 추웠대요. 추워서 그 섬이요. 예, 섬이 추워가지고 밖에서 훈련을 하는 시간보다는 실내에서 훈련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좀 많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오키나와 오니까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던데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 1차 훈련지가 사실은 야구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완전 네. 고립된 그런 상태예요. 메탄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1차, 그러니까 훈련을 양을 실외에서 많이 하지는 못했어도 모든 선수들이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든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에 미국 그 얼바인에 갔을 때 막 비도 많이 오고 춥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 그 전년도에 우승도 막 이래서 좀 1차 캠프가 실패가 돌아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부상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밖에서 훈련 양은 적었지만 선수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다지게 하는 데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않았는가 생각을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막판에 김범수, 홍건희, 이태양 뭐 이런 선수들을 다 영입을 했잖아요. 불펜 네. 투수들을. 그러면 뭐 지금 각도기 선수에게 나가 있다고 해도 조상우 선수도 이제 들어와 있고 하니까 이 불펜들을 잘 활용을 하고 양현종 선수의 3선발 역할을 이유리 선수가 해준다고 한다면 기아의 전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유리 선수가 3선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5선발 정도. 그 5선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투구 내용이 승수와 관계, 승수도 쌓아야 되겠지만 투구 내용이 너무 들쑥날쑥 해버리면 예.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이유리 선수는 프로에 들어와서 거의 같은 패턴을 좀 같은 내용으로 투구를 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불안 요소인데 네. 그거를 이유리 선수가 만약에 완전히 탈바꿈이 돼서 확실한 3선발 역할, 그러니까 어느 팀의 1선발, 2선발하고 맞대기를 펼쳐도 이길 수 있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그런 투구 내용을 보인다고 한다면 기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선수 중에서는 기아의 김현수라고 새로운 김현수 선수가 있어요. 근데 피지컬도 좋고 볼을 던지는 안정감이 있어요. 단 이제 아직 고졸 1년 차이기 때문에 경기 운영이, 그 투수는 마운드에서 볼만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운드 위에서 위기 때라든지 또 주자가 나가 있을 때라든지 그리고 또 투구 내용이라든지 경기 운영 이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다 제가 말씀 전제 조건을 다 빼고 그냥 투구 폼이라든지 그 볼의 힘이라든지 이거는 김현 선수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아가 선발 투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그 전제 조건을 배제했던 것이 만약에 충족이 돼서 한다고 한다면 선발도 들어와서 로테이션을 돌 만한,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도 이 김현수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좋은
투구폼을 가지고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아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뭐 아니면 도다. 네. 뭐 냉정한 평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냉정한 평가가 아니고 네. 이준재 캐스터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얇은 미소로 약간 비웃듯이 아니, 보는 비우는 게 것은 아니라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휴, 작년에는 발가락 튕기면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딱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는 발가락 튀기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뭐 아니면 도라고 하셨으니까 네. 올해는 그러니까 기아가 저도 못하면 도다. 그러니까 평가가 잘하면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그런데 작년은 그냥 극단적으로 슈트랙으로, 예. 한쪽으로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올해는 저도 약간의 빠져나갈 구멍을 넣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극과 극이니까. 네. 이게 이순철 의원도 작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면서 아니 여러 가지 길을 겪었다고 해서 개의치 않아요. 아니 뭐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제가 틀려서 비난받고 욕 먹었으면 됐죠. 그런데 네. 아니 그게 이게 단기적으로 캠프에 왔고 생각이 아니에요. 기아를 보면서 네. 아시아 쿼터제 선수를 선택하고 그러면 FA 선수를 데리고 오고 해서 아 이거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혼자서 뭐 기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프돼갖고 10만을 만들려면 쉽게 그냥 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KT 위즈도 지금 1차 호주에서 캠프 마치고 네. 오키나와로 이제 넘어오는데 KT도 올해 좀 전력의 변화도 많고 FA 네, 그렇죠. 영입도 좀 공격적으로 보강을 했고 네, 특히 네. 김현수 선수도 왔고 네. 사실 그 투수진이 워낙 막강한 팀이라서 항상 좀 그렇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성적 KT 위즈 올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KT 위즈는 경험 많은 선수들이 참 많이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 우승 경험도 많고 경기 경험도 많은 선수들.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반대로 뒤집으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고 하다 보면 체력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네네. KT 위즈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강철 감독이 얼마나 슬기롭게 잘 엮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경험이 많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치를 가진 것은 LG 테니스나 뭐 그게 별반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자, 결국은 이제 부상과 이 선수들을 얼마나 잘 이강철 감독이 잘 엮어가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 같습니다. 이제 네. 결국은 그러면서 박영현까지 선발은 좋잖아요. 선발에서 박영현 선수까지 가는 그 중간 과정이 과연 얼마나 강력한 힘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KT의 성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염려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 선수도 FA로 들어갔고 최원준 선수도 들어가면서 최원준 선수가 뭐 기아나 NC에서 큰 활약은 해주지 못했어도 아직 젊은 선수고 네. 뭔가 최고의 어떤 성적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치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터진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좋을 거고요. 네.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KT 위즈는 모든 팀들이 다 그러겠지만 내부에서의 어떤 그 경쟁과 부상 뭐 이런 것들만 잘 이렇게 부상이 나타나지 않고 내부 경쟁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위권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팀이죠. 그렇죠. 네네. KT도 지금 WBC의 대표 선수들이 많이 나가 있고, 네네. 뭐 소영준 선수나 특히 뭐 박영현 선수도 그렇고 네. 안현민 선수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잘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수들이 지금도 소영준 선수도 첫날 나와서 투구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상당히 그 안정적. 그러니까 소영준 선수는 볼의 스피드는 140km대 중반 후반 정도만 하면 치기 되게 까다로운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네, 움직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항상 계산이 쓰는 투구를 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140km 초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움직임이 별 효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만 잘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고영표 선수는 이제 이 ABS 시대에 낮게 떨어지는 볼에 그 스트라이크를 많이 판정받지 못하면서 이 투구의 궤적을 올리다 보니까 조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결국은 그 ABS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든지 타자가 그 투구 궤적을 속아서 배트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워낙 이 던지는 능력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 스스로 좀 만들어 가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안현민 선수는 이번에 좀 잘해주겠죠? 네, 안현민 선수는 대표팀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인데 네. 대표팀에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거의 뭐 10년 이상 대표팀을 하는 그런 선수처럼 능숙해요. 네.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 보통 이런 시기가 되면 어떤 타자나 어떤 투수들은 스피드가 올라오지 않고 타자들은
변화구의 대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역시 안혜민 선수도 빠른 볼은 여스킹 홈런도 치고 할 때는 다 빠른 볼인데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변화구에 좀 빠르게 꺾이고 이러면 아주 대처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이제 경기를 통해서 계속 이제 감각을 익혀 가겠죠. 그런데 작년에 평가전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 선수가 첫 번째 대표팀에 뽑힌 선수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 일본 투수들의 유인구들에 섞지 않고 참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키나와에 와 있는 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고 이순철 의원 이제 또 개인적으로 대만도 다녀오셨는데 대만에서 롯데가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캠프 기간에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약간 이제 도박장에 갔다가 네. 예, 이제 징계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기는 예. 해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제 시즌이 딱 이렇게 시작 딱 해서는 뭔가, 그러니까 스토브 리그 때도 그렇고, 예. 큰 잡음 없이 자연스럽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캠프를 떠나기 전까지 어떨 때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이슈들이 계속 나와요. 좋은 이슈들이 나와도 지금 부정한 한국에.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때는 제가 대만을 들어갔을 때 그날 그게 불법 도박이 터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취재를 간 저도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뭐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 가야 뭐 대우도 받고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딱 들어간 날 그렇게 되니까 저도 깝깝하고 막 그런데 그거 이렇게 온 팀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성적들을 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미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으니까 제가 들어간 날도 그 전까지는 좋은 분위기로 그 모든 악재들을 딛고 좋은 분위기로 하다가 딱 그게 터지니까 서로 눈치 보고 서로 그렇죠. 선수는 감독 눈치 보고 감독은 또 코치들 선수들 감독은 안 보겠어요 그러면 보지 쟤들이 내가 인상을 쓰면 또 훈련을 하는데 지장을 받잖아 그럼 선수들 코치들 선수들은 우리가 잘못해가고 코치들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가 이렇게 되면 무슨 분위기가 살고 효과가 있겠냐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김태형 감독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악재는 악재고 나머지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잘 분위기를 추스렸으면 하는 그런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은 그래서 이 30게임, 50게임을 참여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빼놓고라도 원래 워낙 타격이 좋은 팀이니까 이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공격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분위기까지 안 좋은데 공격만 터지지 않으면 완전히 거기다가 투수력까지 약하잖아. 그러면 그 악재는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거듭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김태형 감독이 시범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이 안 좋았던 분위기들을 좀 딱 잊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일로 많은 팬분들이 좀 실망하셨고, 네, 네. 좀 선수들도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로서 더 좀 경각심을 가지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교통사고 이런 것이 뭐 일부러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김원중 선수도 2차 캠프를 합류를 했다고 그러고 네네. 최준영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근데 정철훈 선수도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빨리 훌루를 털어야 되는데 이 훌루를 털어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팀 전체도 털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털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우선은 야구는 멘탈 경기이기 때문에 실력 이전에 분위기가 빨리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 역할을 김태형 감독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김태형 감독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실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 바로 연습 경기인데 라인업을 쓰려고 하니까 그 선수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네. 핵심 선수가 빠지니까 누구를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야. 이거 라인업을 배팅 오더로 쓰는데 네. 그때 제가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그 팀 프로팀하고 연습 경기를 하는데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들을 그 불법 도박가 뭐 모르는 사람도 많다더라고요. 불법 도박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대만에서는 무조건 그게 다 불법 도박이래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거를 처음부터 잘 알고 그걸 잘 조심하고 그런 것들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결국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서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빨리 분위기를 바꿔서 롯데를 사랑하는 롯데자이언츠를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좀 뭐 무거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위 예측입니다.
저의 순위 예측은 뭐 제가 하는 예측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1위 LG, 2위 삼성. 아, 어렵네요. 3위부터 바로 어렵습니다. 저는 3위 SSG, 4위 한화, 5위 KT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NC, 기아, 잠깐만, 두산, 잠깐만. 이게 6위부터의 예측을 하기가 이게 왜냐면 이 밑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팬분들이 저평가라고 또 뭐라 하실 텐데. 이제 작년 순위에 기반해서 올해 이제 뭐 이 정도는 올라오겠다, 이 팀보다는 좀 낫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랑 많이 까네. 어렵네. 진짜 어렵네. 자 하겠습니다. 6위 NC, 7위 기아. 근데 두산이 참 걸리네요, 이게. 두산이 작년에 9위인데 저는 두산이 작년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7위를 두산으로 하고 8위를 기아로, 9위 롯데, 10위 키움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참 너무 어렵네요. 이게 근데 사실 뭐 요 때는 항상 작년보다 더 나아질 것 같고 당연히 다 모든 팀들이 희망적이고 하니까 이게 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을 특히 예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위권 팀들. 예. 뭐 10위는 기분이 맞는 것 같고 9위가 롯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9위 롯데, 8위 NC, 7위 기아. 이야, 두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두산 때문에. 두산이 작년에 9위인데 올해는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1위 LG, KT, 삼성, SSG, 하나, 두산 6위. 뭐 LG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대항마가 될 팀이 어디냐 봤을 때 뭐 삼성도 좋고, 뭐 제가 봤을 때 SSG나 뭐 한화나 뭐 KT나 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팀들인데 그래 작년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KT도 뭐 전력 보강이 많이 됐지만 이제 어떤 상승 폭에서 삼성이 조금 더 갖춰져 있다. 완전체로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하나를 5위로 이야기한 건 폰세 와이 선수가 빠진 부분을 메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지금 야수도 지금 계속 뭐 1번 타자를 찾고 있는 상태고 중견수를 찾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이글스가 전체적으로 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KT가 KT를 2위를 했는데 김현수와 최원주 선수의 보강과 나머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경기 운영 능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상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LG하고도 해볼 만한 그런 전력을 갖추고 있다. SSG는 작년에 봤듯이 우리가 투수력이 선발진이라든지 불펜진 뭐 마무리까지 완벽한 공격력만 조금 더 뒷받침만 되면 충분히 포스트시즌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 삼성 또한 지금 뭐 최용우 선수 한 선수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선수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불펜 투수들만 조금만 받쳐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위권에 들어가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LG가 뭐 1등을 하는 것은 코리안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경기 운영 능력들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1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팀이라는 거죠. 두산, 기아, NC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이 상위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은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팀 하나하나 평가를 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오프더 야구를 할 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시범 경기도 하고 전력이 나올 테니까 지금은 허공 속에 있는 예측만, 그러니까 작년 것하고 지금까지 쭉 언론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순위가 또 바뀔 수도 있는 문제고 예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잔인하게 하지 말고 다음에 한 번 아, 더 진짜 너무 잔인해. 시즌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 지금 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순위를 쭉 그래요. 시범 정리를 경기까지는 하고 봐야지. 예, 시범 그리고 시범 경기 경기까지는 봐야지. 끝나고 다시 한번 정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캠프를 준비하는 각 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는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치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왜 이런 걸 저한테 시키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즐기셨으니까 이제 운명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래 살 거예요. 저는 오래 산다고 자신을 해요. 네. 오래오래 사셔야죠. 네. 오래 살 거예요. 욕을 많이 먹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예. 우리가 순위를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이준혁 교수도 곤욕스러워 하고 저도 곤욕스러워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위 팀에 있는 팀들은 그대로 그냥 그 순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하위 팀에 설령이 있다고 한다면 해설자들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틀려야 이게 이슈가 되고 자꾸 뭔가 이익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위 밑으로 있는 예상을 받았던 팀들은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설자들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진심 어린 정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뭐 자랑만 깔다가 끝나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지금 각 팀을 다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아직 몇개 팀 뭐 이제, 보고 예, 또 언론에 나는 시범 거 경기까지 뭐 봐야죠. 이제 예. 또 구전으로 듣고 왜 그러냐면 다른 팀의 감독들, 뭐 코치들, 선수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정보가 얻어지고 이러면서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 다 하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범 경기 때는 좀 보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튼 올해 저희 오프대야구도 계속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